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함부로 손대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괴담노트.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요즘 아주 눈이 호강합니다. 여기도 꽃, 네. 저기도 꽃. 예. 이렇게 아름다운 꽃만 보고 다니니까 세상 근심이 좀 사라지기도 해요.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이시고. 아, 제가요? 네. 오늘따라 굉장히 또 뭔가 부티가 나 보이시고. 네, 블링블링해요. 아니 뭐 진짜 안경도 그렇고 뭐 헤어스타일도 딱 이런 이대팔인 게. 뭐 사실은 뭐 환해 보인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예, 사실은 뭐 가진 게 없으면 일단 이게 얼굴에 또 부티라도 나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자체가. 집에서 사랑을 먹고 또 예. 또 이렇게 그 얼굴이 사랑이 또 뭐. 화사해진다라는 걸 또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 충현 씨는 집에서 사랑을 아예 못 받나요? 퀭해지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돌려서. 네. 노력을 하는. 충현 씨 보기엔 제가 좀 재물복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 뭐 그걸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으면 이쪽에 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어렵게 모신 네 분께 또 여쭤봐야 되겠죠. 그럴까요? 왠지 궁금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만신전의 금기 기록물을 공개해 주실 우리 네 분의 만신 선생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물운 가장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이렇게 쇼츠나 이런 데에 띠별로 이번 달, 이번 주 아주 막 세세하게들 막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번 주만 뭐 복권 사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세 사람의 재물운 뭐 그냥 사주와 상관없이 이제 뭐 그냥 느낌으로 말씀해 주세요. 요럴 때 한번 방송에 사심을 담아가지고 네네네.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들 뭐 일단은 가장 우리 셋 중에 재물복이 좀 있어 보이시는 어떤 한 사람한테 한 번에 하나 둘 셋 하는 동안에 지목을 해주시면 진짜. 나 진짜 제발. 네네네 뭐 자, 제발. 붙어라. 자, 제발. 재물아. 시시요. 자. 하나 둘 셋. 자, 조충현 씨를 뽑으셨던 우리 신비선녀 선생님. 네. 제일 용하신 것 같아요. 예. 용하게 제일 소문나신 분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그냥 뭐 뜻이 있기보다는 그냥 조충현 씨가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까 너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떠세요? 이 하관에서 하관이 좋아 보여요. 여기가 이제 턱에서 약간 여기는 재물 창고라고 하거든요. 창고. 재물이 이제 큰 재물보다는 네. 이제 조금씩 모여지지 않나. 큰 이런 대박 나는 것보다 네. 열심히 일해서 아마 좋은 거예요. 소처럼 일해가지고 대박은 안 나는. 어떤 굴곡이 없이 기복이 없이 예. 꾸준하게 모여지는 창고처럼 창고다. 예. 네. 네 그렇게 보여서 그래요? 좋습니다. 네네네. 유래보자 선생님, 그 뭐라도 하나 지어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남자의 복이 많습니다. 남자 복이. 이제 결혼을 하시면 네, 그 얘기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가진 내 복도 있지만 네네. 배우자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내 거도 괜찮다. 내 거, 네 거도 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결혼을 언제 하냐인데 뭐 50대 결혼하면 뭐 그때까지 고생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결혼은 솔직히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올해 생각지 않게 생각지 않게. 한 2년? 2년이요? 네, 2년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정도.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다고. 그때 사람이 들어와서 예. 네. 이제 뭐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할 수는 없죠. 네네네네. 한 1, 2년 뭐 연애하다가 오케이. 예, 백마탄 남자 그런 네네. 남자가 들어올 거예요. 2028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외화당 선생님께서 또 이상민 씨를 꼽았는데.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제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표를 받는 것 같아요. 뭐 특징이 그러니까요. 있나요? 재물복을 볼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마와 미간 사이
코 위쪽으로 봅니다. 요쪽. 예. 야, 참 재물복 있다고 영상까지. 적극적이네요. 예. 코도 재물복이 타고났는데 오. 근데 초년 중년 네. 상반기까지는 많은 돈을 만지면서 많은 돈이 나가라 그랬어요. 나갔죠, 나갔죠.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네. 근데 지금부터는 네네. 말년복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말년복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 말년복이 있어서 앞으로 더 좋으실 거예요. 3, 40대 힘든 걸 다행이라고. 근데 야, 그래.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네. 여기 하관이 꺼지면 그게 이제 여기 내친자처럼 이렇게 주름이 가고 이러면 재물이 들어왔다 나가요.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의술이 또 좋잖아요. 네네네네. 아까 뭐 하고 오셨다 이랬잖아. 네네. 그것처럼 의술이 잠깐만, 너 좋으니까. 학원 만든 거야? 아니야. 학원 만들 수 없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뭐 이제 덧대신 거 여기가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이마 그만 있는데 얘기해. 여기가 이렇게 꺼지면 의술의 힘이를 좀 네. 빌려서라도 재물 보고 좀 가져라. 아유, 도톰하게라도. 그리고 아니, 아까 그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오늘 맞아요. 부티 나오고 있어 보인다 그랬잖아요. 없는 사람이 나 왜 이리 맨날 없어 이런 것보다 없어도 나 자신을 너무 부티나게 해가 다니면 재물복이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환궁당 선생님도 저를 뽑았습니다. 아, 인기쟁이. 왜 뽑으셨어요? 여기 어떤 특징 때문에 꼽으신 거예요? 일단은 재물복이 네. 많은 사람들은 예. 얼굴빛이 살색. 단순히 하얀 것이 아니라 은은한 황금빛이나 분홍빛이 들고 안경. 또 윤기가 오랜만에 흐릅니다. 확실히 이거. 이걸 어이구. 무속에서는 예. 신명이 돕는 빛이라고 합니다. 아, 예. 또 콧망울이 뚜렷하고 콧구멍이 정면에서 볼 때 보이지 않아야 하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야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요. 이상민 씨의 재물 그런데 제복은 네. 특이하게도 주변의 사람 지인으로 하여금 베풀어서 돌아오는 복이라 지금껏 손해가 많이 나더라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또 그 복이 돌고 돌아서 이상민 씨에게 정착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많이 베풀면 더 좋아지겠네요. 그렇겠죠? 앞으로 많이 베풀어 주세요. 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베풀면 언젠간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이렇게 살면서 되게 힘들 때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았는데 아니 네가 가만히 있어도 언젠간 알아서 또 너한테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입 딱 다물고 그냥 열심히 갚았죠. 예, 오늘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네. 그냥 인상 자체가 맞아요. 그냥 야, 기름이 잘잘잘잘 이게 예, 개기름이 아니고 이게 진짜 돈기름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한번 네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오늘 재물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욱더 강렬하고 오싹하고 캡사이신보다 더 매서운 만신전에 꽁꽁 숨겨진 기록들이 이제 공개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열어주실까요, 최서임 씨? 네, 가장 먼저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이십니다.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유리 너머의 시선, 기괴한 동거인의 정체는?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금기된 기록. 이 노트 안에 있습니다. 한밤중 문득 거울에 비친 빛에 놀란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거울 속에 정말 당신만 비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부부에게서 벌어진 일입니다. 은정 씨는 남편과 함께 간 가구점에서 딱 마음에 드는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테두리, 평범하다면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외모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은정 씨는 화장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들인 이후 자신의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있으면 뭔가 좋은 기운이 느껴져. 그날 이후 은정 씨는 거울 앞을 쉽게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안 지워지네요. 뭐야? 눈썹이 더 또렷해졌고 입술색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건 은정 씨가 늘 원하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오소름. 그 무렵부터 은정 씨의 시선은 점점 거울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 완벽해 보였고 더더욱 거울을 떠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게 자기 모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여보, 은정아. 와, 안 들려요. 안 들려. 시간이 지날수록 은정 씨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화장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거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또 화장만 하고 있어, 하네요. 또 하고. 여보, 출근해야지. 아, 좀 늦겠다, 좀. 여보, 이 립스틱 어제 산 건데 진짜 잘 어울리지? 아,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메이크업이. 스모키인데요, 완전? 남편 눈에는 그저 어긋난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간만에 푸사 바꿔야겠다. 말은 못하고. 은정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거울을 보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잠에서 깬 남편이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아니, 너가 더 예쁘지. 그래, 그 머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은정 씨는 거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남편분 경기 일으킬 것 같아. 남편이 이상하다. 미치겠다. 결국 남편은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건 영안의 통로입니다. 오래된 거울은 사람의 기운을 머금게 됩니다. 그 기운이 쌓이고 쌓이면 영혼이 드나드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은정 씨의 거울 안에는 이미 다른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대신할 누군가를 기다리는 혼. 외모에 집착하다 끝내 생을 마감한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여자는 은정 씨의 콤플렉스를 파고들어 거울 앞에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은정 씨가 갑자기 거울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나갈 수 있는데? 그 목소리는 은정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낯선 여자의 눈동자였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모습을 비치는 물건이 아닙니다. 빛을 담는 동시에 기운을 담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오래 머문 거울에는 그 사람의 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진짜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사연은 그 호러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 예. 아니 선생님께서 영안의 통로라고 하셨는데 영안이라는 게 뭘까요? 보통 귀신을 보는 눈만 생각하시는데 네. 여기서 이런 사연에서 생각했다 보면 사람과 귀신 사이에 길이 열린다는 걸 말합니다. 원래 산 사람과 죽은 자의 사이에는 넘지 못할 단단한 경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정 물건이 그 벽을 허물어뜨리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오는 통로가 생기는데 이걸 영안의 통로라고 합니다. 아. 특히 거울에 이쪽과 저쪽을 마주보게 하는 구조라 기운이 잘못 쌓이면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영적인 문이 되어버립니다. 사연 속에서 거울 속 내 모습이 현실과 다르게 움직였다는 건 이미 그 경계가 무너지고 통로가 활짝 열렸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겁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거울 저편의 존재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야, 아, 네. 아니 그렇다면 어떤 게 그 영안의 통로가 되는 걸까요? 특별한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통점은 사람의 시선과 기운이 오래 머무는 물건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울, 사진, 액자, 그리고 또 이제 인형 같은 거. 네네. 인형. 인형 같은 거에 좀 잘 이렇게 좀 타고, 그리고 또 남이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아. 이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물건이나 옷이나 이거는 태워버리라고 하는 네. 게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놓여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속 바라보고 의무를 두고 감정을 쌓습니다. 기운이 밴다고 하거든요. 특히 오래된 물건은 이전 주인의 기운까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합니다. 그렇지. 조건이 맞으면 그 물건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기운이 머무는 자리,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이런 물건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히 사야 되는 이런 얘기, 괴담노트 이제 또 단골 주제기도 한데 네. 이게 은정 씨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이 부분도 이 일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이 거울에 담겨있는 이 귀신이라고 그러죠. 네. 그 옛날 이제 살았을 때도 자기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원이 되고 한이 맺혀가지고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거울을 자주 들여봤었던 물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자를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자기하고 비슷한 이런 사람하고.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오래된 고가구나 특히 옛날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 경대, 네. 경대 같은 게 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하죠. 또 그런 앤틱 가구들만 찾아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방송 보시면서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섬뜩하겠죠. 네. 맞죠, 맞죠. 네, 네. 섬뜩하겠죠. 그리고 요즘 또 이사철이야 이사 가면서 중고마켓에 내놓은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이게 잘 보고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고요. 다음 봉인된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네, 이번에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유래보살 선생님이십니다. 유래보살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저승사자가 대신 가져간 목숨. 유래보살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믿지 못할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걸 알게 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갑작스레 가족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픈 선택을 해야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25년 전 막 신내림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먼 친척 동생 지은이를 만나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갑자기 저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왔습니다. 네 아빠 일주일 안에 죽을 거야.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빠 죽는다고? 일주일 안에? 어머, 어머, 어머. 당시 전 막 신내림을 받은 애동제자였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튀어나왔고
그 말에 친한 동생이 무너져 우는 걸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집에 들어서자 음산한 기운에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마침 지은이 할머니가 먼저 우리를 맞았습니다. 우리 손녀 왔어? 아이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집안의 음산한 기운과 달리 90이 넘으신 할머니에게는 밝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아유, 우리 딸 왔어? 아버지는 시들어가는 나무 줄기처럼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야? 저승사자는 왜 90이 넘은 노모가 아닌 60도 안 된 지은이 아버지 앞에 나타난 걸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였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지은이 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효자였습니다. 형제 자매들 대신 홀로 노모를 모시며 늘 자신보다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죠. 아이고. 저런 효자인데. 그런 지극한 효심 덕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오랜 세월을 큰 탈 없이 편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난다니요? 지은이는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빠 좀 살려줘. 평생 할머니 모신다고 자기 인생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어. 불쌍해, 우리 아빠. 아버지 살리려면 대수되면 굿을 해야 돼. 근데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죽음이 옮겨갈 수 있어. 어떡해, 우리 아빠. 지은이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모시던 지은이 아버지의 모습도 계속 마음에 남았고요. 결국 아버지의 죽을 운명을 거두기 위해 대수대명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언니, 아버지 안 돌아가셨어요. 어휴. 다행이죠. 다행이다. 다행이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수대명 굿 이후 저승사자가 지은이 아버지가 아닌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실 지은이 아버지 집에 다녀왔던 그날 지은이 할머니는 저와 지은이가 몰래 나누었던 아버지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대화를 다 들으셨던 거였습니다. 아유, 그래요. 아이고. 지은이와 헤어지고 혼자 돌아가는 길, 지은이 할머니는 저를 쫓아오셔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진짜 죽니? 아니 정말 일주일밖에 못 살아. 내 아들 좀 제발 살려줄 수 없니? 아저씨를 살리려면 대신 누군가는 저승사자를 따라가야 해요. 그게 할머니가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갈게 내가. 아니 나 살 만큼 살았어. 반평생 내 뒷수발만 든다고 지 좋아하는 거 하나 못한 착한 내 새끼 보내지 말고 나 데려가. 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안타깝네. 할머니의 애절한 눈물을 보며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운명의 방향을 바꾸기로요. 그렇게 할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아버지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아들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고생했어. 우리 아들 덕에 엄마 참 잘 살다가 이제 너만 생각하고 살아. 엄마 먼저 간다. 아, 눈물 날라 그래. 평생 어머니를 지켜온 아들의 사랑. 삶의 마지막 순간 아들을 지켜낸 어머니의 사랑. 죽음 앞에서도 끝내 남은 건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유래보살 선생님이 이제 막 신내림을 받았을 때 애동제자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대수대명구수로 아버지의 죽을 운명이 할머니로 옮겨지게 된 건데 사실 지금 이 사연을 보는 우리도 너무 먹먹하고 울먹한데 당시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무척 아팠죠. 네. 아버지가 죽음이든 이제 할머니의 죽음이든 가족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건 같은 아픔이니까 그렇죠. 이 집안에 그런 죽을 운명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누군가는 저승사자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슬프게도 나이가 많으셨던 할머니가 대신 가시게 됐지만 아무튼 막 신내림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라 더 기억에 남고 지금도 가슴이 항상 아픕니다. 그 생각을 하면. 네. 예. 이 대수대명구수로 죽은 운명을 바꾸신 건데 살아서 남게 되신 분은 뭐 얼마나 더 오래 사시나요? 그분은 이제 너무 강하게 와 있었기 때문에 예. 또 할머니가 대신 가셨고 예. 그래서 그 운명을 피해 나가셔서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타고난 어떤 수명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태어나는 건가요?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수명줄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다만 그게 딱 하나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몇 번의 고비가 있어요. 사람은 그 고비를 넘기면서 수명이 이어지고 그 수명을 넘기기 위해서는 돈으로 뭐 손해를 본다든가 예. 또 여러 가지 뭐 좀 다쳐서 그런 걸로 넘기면서 그 끊어진 운명을 다시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명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정해진 흐름 안에서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만신이 예. 이제 어느 방향에 가지 말아라 했을 때 그 방향에서 충을 맞으면 생각지 않게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 그러기 때문에 목부리를 하고 점을 보고 점을 보러 올 때는 나쁜 거를 피해가자고 오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들러 오는 게 아니라. 예. 예. 아니 뭐 어쨌든 사실 뭐 내 스스로가 좀 그래도 기분 좋게 네네. 오래 살고 싶으면 내 스스로가 그냥 나에게 난 명줄이 길다. 그렇죠, 명줄 길. 나는 명줄이 길다. 뭐 이런 말하는 대로. 생각을 그렇죠. 예. 말이 시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나 100살까지 살 그럼요. 네, 네. 말에는 항상 힘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신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네네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맞아요. 잘 된다 하면 진짜 잘 되고 아. 네, 말이 항상 불평불만 인상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이건 어떻습니까? 진짜 긍정적인 생각만 해. 네. 근데 이 사람은 말이 없어. 생각만 해. 생각만. 그것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네. 말이 너무 많으면 예. 사실 실수가 또 반복이 되는 아, 거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말이 뭐 없이 속으로 이렇게 네. 그냥 마음으로 비는 것도 네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요만한 콩알 만한 것도 다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피곤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래보살 선생님의 잔혹한 괴담 노트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느 분이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이야기는 황궁당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환궁당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60억 사업판에 던져진 가혹한 신의 공수. 황궁당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잔혹한 이야기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성공이 가까운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천금보다 귀한 생명을 두고 벌어진 가혹한 선택에 관한 괴담,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모를 모시고 살던 진수 씨. 장모님, 이것도 좀 드세요. 그래, 김서방. 그 새로 준비하는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저 오늘 호텔 부지에다가 턱 오사를 지내는데요. 걱정 마세요, 장모님.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나 6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는데요. 아, 거액이네. 턱오사를 지낸 그날 밤, 진수 씨는 불길한 꿈을 꾸게 됩니다. 곧 있으면 생과 사를 넘나드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진수 씨는 무서웠지만 그 가족이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걱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겠다 하면 사업이 망할 것이고 포기하겠다 하면 사업은 잘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진수 씨. 여간 불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정말로 건강하던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장모님! 장모님! 어떡해. 미치고 팔짝 뜨거웠네 저거. 수술도 여러 번 했지만 병원에선 더 이상 가망도 없고 해줄 것도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런데 진수 씨는 얼마 전 자신의 꿈속에서 앞뒤가 말했던 가족이 장모님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생각났구나. 이에 장모를 살리고 싶어 제 신당으로 찾아왔고 초를 켜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가 장모만 포기한다면 네 사업은 잘 될 것이다. 저 사업 포기할게요. 장모님만 살려주세요. 진짜 뭐 장모님 뭐 있었네. 결국 장모님을 살리기 위해 60억이 들어간 호텔 사업을 내놓았고 매일매일 신당에서 저와 함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보, 호텔을 그 가격에 넘기겠다고요? 아,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그 돈은 또 어떻게 갚으려고요? 아니, 장모님이 돌아가실 판에 호텔이 문제야? 돈은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으면 되잖아. 착한 사이다. 사실 착한 사이야. 이런 자신의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장모님부터 살리고 보자는 마음에 엄청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저는 이런 진수 씨를 위해 조상 되신 할머니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넘기기로 한 전날 네 손으로 직접 끝낼 수 없다면 대신 내가 해주겠다. 안 돼! 진수 씨는 무서운 악기를 상대로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온몸으로 장모를 보호했습니다. 친부모도 아닌 장모를 살리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요? 네, 저는 장모님만 살릴 수 있다면 사업뿐만 아니라 제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장모도 살려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마. 잘 됐네. 잘 됐다. 그 후 장모님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진수 씨의 호텔 사업도 대박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며 제 신당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꿈속에서 보았던. 어머. 뭐야? 왜요?
제가 모시는 조상 되신 할머니입니다. 아, 장모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제가. 진수 씨의 장모님은 건강을 한 번은 잃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모시는 조상 되신 할머니께선 이 기회를 이용해 진수 씨가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됨됨이를 알아보신 것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신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죠. 이야, 진짜 테스트였구나. 눈앞에 큰 재물보다 사람을 향한 진심을 선택했을 때 신은 가혹한 시험을 멈추고 더 큰 복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런 운명의 기로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괴담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담겨 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네, 원래는 영상 속은 장모님으로 나오셨는데 원래는 장모님이 아니라 이제 와이프의 숙모님이세요. 그랬구나. 어렵지 않나? 숙모라면 사실은 더 그렇게까지 그렇죠. 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처에 그 숙모님이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일찍 여의고 숙모하고 이제 그 삼촌이 이제 아빠 엄마처럼 키워주셨어요. 부모 역할을 하셨구나. 네. 무섭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 호텔 사업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중에 이제 그분이 쓰러졌는데 이제 이 사업을 택할래 아니면 이 부모자가 되니까 숙모를 살리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주분이 남편분이 이제 한치의 그게 없이 숙모님을 살려달라. 호텔은 망해도 된다. 진짜 그래서 이제 숙모님 명을 이으는 일을 했는데 그 이제 신령님이 예. 2개 다 주겠다 복을. 이 가륵하다 마음이 너무 가륵한데 이거를 꺾어서 어떻게 하겠냐. 더 크게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신기하다. 사셨어요. 예.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네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예. 뭐 사실 우리가 괴담노트에서 하는 이런 사연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봐요, 기억에. 그러면 이제 그럼 그때도 나를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게 했는데 내가 그걸 잘 선택해서 잘 끌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네. 어쩌면은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 했던 적도 있었는데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이것도 잘 됐던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신기합니다. 네. 일단 뭐 테스트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 원래 그 한 번은 크게 아플 운명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 진수 씨가 그래요. 사업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정말로 장모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일단은 뭐 장모님이 일단 한번 갈고는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저희가 또 어떻게든 또 맞겠죠. 그렇죠. 예. 만약 진수 씨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외면하였다면 신령님께서는 그에게 큰 부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모님의 명도 거두고 사업도 결국 풍파를 겪게 만드셨을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했기에 신도 감복하여 운명의 물줄기를 대박이라는 큰 복으로 돌려주신 겁니다. 감복하지. 착하게 살아야 돼. 지금도 잘 되고 있나요? 네. 자,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네. 그리고 사랑하고 효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네. 네. 그래야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궁당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노트의 주인공 어느 분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괴담 노트입니다. 매화당 선생님의 괴담 노트 열어주세요. 매화당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주인 없는 상자. 열어보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매화당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끔찍한 이야기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앞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상자를 열어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1호 택배인데요.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맡아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죠 뭐. 예, 두세요. 상자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받는 사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201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택배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옆집인 201호는 계속 부직 중이었습니다. 그냥 그 문 앞에 놔. 그죠, 놔두면 되는데. 신경이 쓰였던 상훈 씨는 건물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201호 택배를 대신 받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호요? 거기 이사 나간 지 꽤 됐는데. 상훈 씨는 이제 택배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거 혹시 모르니까 연락해봐요. 그 010에 201호 택배 맡아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왜 저래요? 아. 동물이에요, 뭐야? 아. 갑자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손을 대어보니 분명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택배 상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냄새에 어딘가 향 냄새가 섞인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결국 상훈 씨는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안에 있는 물건이 상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안에는 달랑 목걸이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걸이를 집어드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떨렸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왜 저래요? 현상이야? 미치겠다 정말. 그날 밤 간신히 잠에 든 상훈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상훈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목걸이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 목걸이 주인인가 보다. 아까 그 목걸이야. 결국 상훈 씨는 저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보였고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결국 스스로 생을 끊은 여자였습니다. 그 목걸이는 그 남자가 건넨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여자가 세상을 떠나자 가족은 남자에게 목걸이를 돌려보냈습니다. 남자는 받고 싶지 않아 버리지도 못하고 그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주소나 적어 다시 보내버렸고 상자 안에는 여자의 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망자가 불을 틀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도 혼자 떠나야 했던 억울함도 다 내려놓고 가라고 빌었습니다. 상훈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친절한 마음에 남의 택배를 받아줬을 뿐입니다. 남의 물건이나 이름 없는 물건을 쉽게 맡아주지 마세요. 당신이 받은 건 물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한을 품으면 물건에도 깃드나 보네요. 그럼요. 어떤 경우에 물건에 혼이 남게 되나요? 사람이 죽어서 육신을 벗더라도 그 마음까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배신처럼 강한 원망과 억울함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 그 마음이 갈 곳을 잃고 떠돌게 되죠. 맞아. 이때 그 지독한 감정들이 어디에 떠돌겠습니까? 바로 본인이 생전에 가장 아꼈거나 매일 손에 쥐고 마음을 쏟았던 물건입니다. 이번 사연처럼 버림받은 여자의 처절한 원망이 서린 물건은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그 원혼의 슬픔과 분노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혼의 그릇, 혼의 그릇이 되어버린 거죠. 네. 한의 밀도가 너무 높으면 물건 자체가 귀신이 머무는 집 역할을 하게도 돼요. 그렇지. 이런 물건은 시간이 흘러도 그 독한 기운이 식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옆집 택배를 잠깐 맡아준 것일 뿐이고 그냥 이제 평범한 사람이고 이 사람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위험할 일인가요 이게? 보통은 잠깐 보관만 한 건데 네. 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찰나의 접촉이 모든 사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자를 맡아준 게 아니라 안에 물건을 만졌잖아요. 네네. 맞아. 상훈 씨의 손끝이 그 물건에 닿는 순간 발생하는 영적인 스파크가 있었던 거죠. 물건에 깃든 혼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기를 만지는 순간 아, 이 사람이 드디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내 존재를 허락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택배를 대신 받아준 게 아니라 사실상 혼의 집착을 내 안으로 초대하는 승인을 해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야, 같은 물건을 접촉해도 어떤 사람은 뭐 아무 일도 없고 또 어떤 사람만 또 꼭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귀신도 영악해서 아무나 잡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만만한 사람, 즉 기가 약해져서 텀이 생긴 사람만 골라내죠. 상훈 씨의 경우 평소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불안함이나 불필요한 호기심, 스스로 영적인 방어벽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치면 얼굴이 검고 어두운 기색이 도는데 귀신 눈에는 그게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돌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독해도 기가 센 사람한테는 쉽게 달라붙지 못해요. 결국 그 기운을 받아들일 만큼 상훈 씨의 마음결이 얕아지고 영적 면역력이 바닥나 있었다는 거죠. 흔하진 않지만 자기 집에 잘못 온 주소가 따로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온 택배를 또 건드리는 분들도 꽤 있을 많대요. 거예요. 택배 사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심지어 이제 나한테 왔는데 수치인이 불명하다 뭐가 좀 불명하다 하면 그것 또한 좀 뭐 굳이 예. 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화당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준비한 봉인된 이야기 모두 열어봤습니다. 자,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노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는 더욱더 무섭고 또 오싹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괴담노트 봉인 완료.